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자랄 교알못 한나입니다. 제가 이곳 교통학교로 오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게 바로 도로죠. 전국 도로 연장은 2018년 기준으로 11만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30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2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 한 명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2m 수준인데요. 사실 도로는 사람의 혈관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도로가 사람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해주실 두 교자랄 분 만나보셔야겠죠. 한 분씩 인사 나눠볼게요.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교통학교 도로연구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 계십니다. 한국도로협회 윤재용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부 도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본래 도로란 차량 중심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람 중심 도로 좀 생소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 정체를 개선하고 또 지역 간 연결을 중요시하는 간선 기능 확보를 위해서 차량 소통 위주로 양적 팽창에 주력해 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도시부 지역에 차량 제한 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그리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입 등 사람의 안전 강화, 그리고 편리성 확보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게 도로도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도로가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신가요? 네,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차량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보행자 등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저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Yes or No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Yes or No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설계 속도 50km 이하 도로에서는 사고 심각도가 감소한다.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도로에서 속도가 줄어들면 사고 심각도도 줄어들고 저는 yes 가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차량별 속도에 따라서 보행자의 어떤 충돌에 의한 중상사고 이상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면 네. 충돌 속도가 60km/h일 때 한 90% 이상이 되는데요. 이를 30km/h로 낮추면 중상 가능성이 15%또 떨어집니다. 약 많이 떨어지네요. 전체적 80% 이상의 중상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정도도 훨씬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속도를 줄이는 건 도시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항상 사고가 너무 많다, 사망 사고를 줄여야 한다 얘기만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첫 번째 걸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부 도로는 최소한 차로폭을 3m를 확보해야 한다. 3m. 이렇게 정확하게 꼭 집어 있으면 저는 참 어려워요. 그래도 예스 가겠습니다. 네, 실장님 정답은요? 안타깝게도 노입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사람 중심의 도시부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과거에는 좌회전 차로만 최소 2.75m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부 도로에 한해서 모든 차로를 2.7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3m가 아니고 네, 2.75m. 잘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Yes or No 퀴즈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전동 킥보드는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거 저 사실 헷갈렸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 보도에서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해서 타시는 거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yes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노입니다. 안 되는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동 킥보드는 법적 정의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차에 가까운 기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도를 다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보도를 통행하게 되면 최근에 범칙금 3만 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면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보도 주행은 금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꼭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 차도를 지나가는 거는 사실 그 운전하는 분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심을 해야 할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네. 사실은 운전면허가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동 킥보드가 이 도시보도로에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어떤 인프라나 제도 개선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요즘에는 그냥 걸어가다가 빌려서 타고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또 전동 킥보드의 수요가 많아졌다고 하니까요. 안전을 꼭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Yes or No 퀴즈 3가지 풀어봤습니다. 의미와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네, 비포 애프터 사진이네요. 전과 후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서울시 퇴계로 사진입니다. 예, 네. 퇴계로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차가 6차선에서 8차선을 다닐 수 있는 도로 과거의 사진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사람 중심의 도시부 도로 이런 어떤 내용이 담겨서 좀 바뀐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 6차로에서 8차로였던 도로가 4차로에서 6차로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그 그림의 안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자전거 도로로 거기에 만들어졌고 네. 또 보도의 폭언도 한 그 6m까지 최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보행자들이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또 조성이 됐고 네. 또 중간에 식재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보행자들이 쾌적한 환경을 또 네. 여기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바꿔가고 있는 내용을 말한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이 예전에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더 많았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조금 더 늘렸다라는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과거에는 도시부 도로에 다니는 주로 이용자가 이제 차량이었죠. 네. 사실은 지금을 보면 차량, 자전거, 보행자, 전동 킥보드처럼 다양한 이용자의 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시부 도로는 더 이상 차량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모든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기는 왜 저렇게 공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사람 중심의 도시부 도로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자랄 교알못. 네, 사람 중심의 도시부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정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람 중심 도로 조성을 위해 사람 중심 도로 설계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 지역 도로는 차량이 50km 이하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유도하고 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교통 정원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추가로 대중교통의 승하차 또 환승 등을 또 고려해서 개선해주고 또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또 도로변을 휴식 공간을 만드는 도로변 소형 공원 등의 설치 근거 또한 만들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이면 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 도로를 계획하여 블록 포장이나 일방 통행 도로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안정성이 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늘막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정말 좋죠. 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더운 날에는 걸어가다가 그 작은 그늘막, 사실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 명이 들어가서
잠깐의 휴식이지만 조금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네요. 좀 전에 예스 or 노 퀴즈 시간에 전동 킥보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더 수요가 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전동 킥보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전동 킥보드는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바뀜으로써 헬멧이나 보도 이용에 대한 어떤 단속 때문에 이용이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미래를 돌이켜 볼 때는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와 같은 새로운 교통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전동 킥보드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체계가 하나가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을 담당하는 교통 수단이 되겠는데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전동 킥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혹은 지하철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인데 그와 같은 것이 마을버스나 택시나 보행으로 했다면 이제는 전동 킥보드나 혹은 전기 자전거와 같은 이 모빌리티 수단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와, 정말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동 킥보드가 지나다니는 것도 많이 봤고, 뭐 친구들이 타는 것도 많이 봤지만, 이를 위해서 도로가 변화하고 네.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도시부 도로, 사람 중심의 도시부 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도시가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두 분의 이야기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두 분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